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브랜트포드 대 울버햄튼. 자, 일단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결장자 누수가 많아요. 일단 주전 수비수 3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팀 내 핵심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은베모가 결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알짜배기 선수 또한 지금 결장이다 보니까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네요. 네. 자, 일단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빌라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3연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 못해요. 물론 뭐 이제 직전 빌라전에서는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수적 열세로 밀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패배를 했고, 그리고 전력 손실까지 생기면서 이제 좀 타격이 컸던 그런 브랜트포드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좀 흐름도 좋지 못한데 전력 누수도 큰 그런 브랜트포드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 홈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좀 좋은 경기력도 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울버햄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확실히 지금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10일 가까이 쉬었다 보니까 3일 정도 쉰 울버햄튼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는 우세할 수 있어요. 네. 자, 다만 최근 좀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공격 전개나 골 결정력 또한 이전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브랜트포드다 보니까 현재 울버햄튼 상대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이끌지는 다소 의문이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심한 그런 브랜트포드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울버햄튼 상대로 브랜트포드가 좀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한 이제 한두 달 전만 해도 브랜트포드 홈이고 울버햄튼 원정이면은 브랜트포드가 굉장히 좀 우세한 경기로 이제 좀 치러질 수 있다고 봤는데, 최근 이런 흐름이나 경기로만 봤을 때는 울버햄튼이 크게 좀 밀릴만한 요소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울버햄튼이 좀 충분히 원정에서 괜찮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거는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울버햄튼 프랜스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네, 가져가 보는 경기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엔소, 그리고 이제 스털링, 그리고 이제 리스 제임스, 그리고 이제 주전 골키퍼죠, 로버트 산체스 등 여전히 지금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콜 파머 역시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이제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좀 결장자가 많은 그런 첼시라 지금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호재라고 하면은 이제 좀 최근에 은쿤쿠가 이제 복귀하다 보니까 공격 자원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이제 보탬이 되고 있다. 네, 요 정도는 지금, 네,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이제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일단 지금 두쿠레와 에두아르 등 어느 정도 좀 핵심 선수들이 결장이다 보니까 팰리스 역시 지금 만만치 않게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경기력에서 좀 많이 밀리면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최근 좀 원정 성적이 많이 좋지 못해요. 그만큼 좀 원정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 어느 정도 좀 홈 이점을 받긴 할 것 같아요. 네. 자,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많고, 그리고 최근 컵 경기까지 이제 주전들 위주로 기용을 하면서 주전들의 그런 좀 체력 안배도 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열세일 수 있다. 네, 이거는 좀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좀 아무튼 이렇게 좀 첼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은 뭐 첼시가 팰리스에 비해서는 점유율에서는 좀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측면 수비가 어느 정도 좀 취약하다 보니까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도 좀 측면 위주로 좀 전개를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일단 이제 스털링, 이제 리스 제임스 등 좀 측면에서 좀 파고드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좀 줄줄이 결장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도 좀 다소 좀 무딜 수 있다. 네, 이것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운쿤쿠의 역할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역습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양상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첼시가 지금 상황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팰리스 역시 7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12경기 연속 모두 첼시가 팰리스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굉장히 좀 천적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첼시가 팰리스 상대로 이제 이기게 되면은, 비물결표 대리원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바로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첼시가 팰리스 상대로 이기게 되면은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13경기 연속 이제 좀 승리를 거두게 된다. 네.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첼시가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열세고, 그리고 좀 선수들의 결장도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 그거를 좀 약간 감안해도 이런 좀 압도적인 상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성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첼시 사이드,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요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첼시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한번 가져와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보도록 하고, 네, 요거는 어느 분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첼시랑 이제 팰리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축구 경기가 이제 거의 없죠.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축구 경기인데 에버튼 대 이제 맨시티 경기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좀 출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홀란드와 도쿠는 여전히 지금 여전히 좀 출전 가능성이 좀 다소 좀 낮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제 이 선수들 다 지금 결장 의심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로드리는 출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홀란드와 도쿠는 아직까지는 좀 출전 가능성이 좀 미미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케빈 더브라이너가 이번 경기부터 좀 출전에 뛸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만약에 이번에 지금 덕배가 출전을 한다고 해도 거의 뭐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출전 시간이 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만약에 출전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튼 요렇게까지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 결장자 누수 및 약간 이제 복귀자 누수까지 복귀자 이제 상황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네 요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4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아쉽게 2대1 패배를 하면서 이제 연승 흐름이 깨졌어요.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에버튼이 토트넘 상대로도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지금 경기력이 좋은 그런 에버튼이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4일 전 이제 클럽 월드컵 결승전을 치렀고 거기서 이제 좀 승리를 해 이제 우승을 거두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일단 우승컵 하나를 더 차지했다 보니까 좀 지금 팀 내 분위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뭐 최근 약 흐름이나 이런 게 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맞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는 점유율을 맨시티가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침투 위주로 에버튼의 수비진을 좀 공략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버튼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최근 공격 전개가 이렇게 빠르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피로 누적이 큰 그런 맨시티 상대로도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뭐 맨시티야 뭐 원래 이제 좀 에버튼 상대로 충분히 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에버튼 역시 현재 좀 맨시티 상대로는 충분히 좀 득점을 기대해 볼만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뭐 다득점까지도 한번 네, 예상을 해보는 경기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지금 12월 들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이제 리그 그리고 이제 클럽 월드컵까지 병행을 하면서 실세 없이 지금 뛰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체력적으로나 이런 피로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힘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도 이제 상성상 에버튼한테 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전력 역시 지금 맨시티가 그래도 많이 우세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맨시티 사이드 볼게요. 그 대신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의 햄무 도전, 안 그러면은 이거는 어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현재 지금 에버튼의 그런 공격 흐름이나 폼을 봤을 때도 충분히 좀 맨시티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다득점 양상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맨시티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일단은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구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